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무산되고 또 MSCI 이머징 마켓에 중국 비중이 이제 11월까지 4배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럼으로써 이제 악재가 시장에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테마주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주를 여러분들 대안주로 삼아서 그렇게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노리는 것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는 시장이지만 그 악재 속에도 시장 대안들을 또 찾으려고 세력들은 늘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추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테마주 중에서 이제 저점 부분까지 떨어져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 종목만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콜마의 모습을 보시죠. 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를 했듯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갭으로 떴고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41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다가 이제 라운드형으로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라운드형이 되면서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쌍끌이 매도가 10만 주 이상씩 나온다든지 연속적으로 7만 주, 8만 주씩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를 당분간은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들어왔죠. 그럼 이 물량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6천 주라든지 만 주 이렇게 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들어왔을 때 10만 주, 14만 주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주 정도가 큰 물량인데 이런 물량, 큰 물량이 확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한 5만 주 이상 물량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추세는 또 얼마든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추세를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를 보게 되면 대차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물량 부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장중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고 만약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눌림목이 깊어진다 그러면 이런 75,000원 같은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역시 거래량 여부가 중요하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 있으면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수평가를 만들거나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주는 게 좋지 않다 그랬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게 좋고 만약에 장 초반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는다. 외국계 창구나 특정 창구, 삼성 창구가 됐던 신한 창구가 됐던 이런 특정 창구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하는 분봉상으로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빠르게 매매로 가능하게 됩니다. 장중 트레이딩을 오전에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ODM 업종으로 있는 코스맥스도 이제 241 이평선을 타면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클마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인데요. 역시 거래량을 수반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상당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역시 이런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매물 부담 때문에 여기서도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해도 다시 반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이 중요하죠. 코스맥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한 번에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올 때 보시면 기관은 최근에 매도가 없었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나와도 800주, 7,000주, 4,000주인데 갑자기 2만 주, 3만 주 매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매도 물량이 없이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 과정에서 눌림목이 나오면 반등이 어느 정도 또 유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노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
대차거래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2월 달에 좋은 반등을 또 했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역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 매물 부담을 조금 받죠. 그래서 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급이 꼬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살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추세를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급의 개선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건 그들 마음이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겠어요. 단지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의 수급 여건을 조금 계속 추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이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스코텍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은 재료가 있었죠. 유한양행 관련된 이제 재료가 있으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 다시 재료 소멸로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 근처까지 와서 매물 소화를 또 해야 됩니다. 스코텍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기관은 계속 물량을 파는데 기관 물량보다 외국인이 더 강하게 물량을 받으니까 지금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외국인보다 기관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보다 기관 물량이 많이 커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전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기관 매물을 받으면서 소화한다면 이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갈 텐데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면 되고요. 단지 이제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지 이 선에서 이제 머물고 감소를 하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역시 반등을 좀 하면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좀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 앞에 대부분의 또 매물대를 지금 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쓰시고 이렇게 지금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추세 하단 쪽으로 눌림목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런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역시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물량이 나도 적은 물량.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1만 주씩 매도가 나온 게 연속성을 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쌍끌이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이제 이렇게 10만 주 이상 대량 매도가 나오면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와도 연속성을 띄지 않고 물량이 작다 그러면 계속 물량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죠. 이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의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 하단까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단 박스권에 매매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수급만 여러분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G3BNT도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를 조금씩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날 폭락장에서도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만 양봉을 만들고 수급 개선 여지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잡아갔는데 기관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수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차 거래 역시 최근에 좀 감소를 하면서 수급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위에 보면 241평이 놓여져 있고 여기 또 다 물려있는 그런 자리들이죠. 이렇게 다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 크게 보시면 깨끗하게 보죠. 자, 이렇게 거의 뭐 2주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조금씩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할 때 가만히만
보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평가를 만들 때는 수평가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고 계속 이거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혹시 추세를 깨는 악재가 나온다든지 기술적으로 추세를 깼을 때 데미지를 덜 입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 위에서 이 양봉에서 박스를 만들고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수급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옵트론테인 같은 경우 최근에 요 자리부터입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던 그 자리부터 이제 쌍끌이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쌍끌이가 들어왔죠. 기관이 이제 물량을 바짝 당겨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의 물량을 안 팔고 되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은 다 물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관이 다 물렸는데 반등 시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손절치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종목들이나 추세를 이미 만들었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더 개인 투자에서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면서 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큰 거래 없이 그냥 단지 수급 논리에서 밀렸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반등이 튀어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절대로 되밀리면 안 되는 기준은 역시 이 자리가 깨지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기초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깨지 말고 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 캔들이 바로 나와갖고 반등을 하든 수급 여건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22평 올라오면서 하루 정도 더 조정받았을 때 매매를 한다면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대차 거래가 그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최근에 공매도도 없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 그러니까 매도 악재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추세 초입이나 추세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 외국인 기관 수급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좀 더 안전하고 이익을 낼 확률이 더 높은 종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자 한 줄 요약. 악재 속에서도 세력은 대안을 찾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